제가 발표하기 앞서서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일부에서 유동열 원장께서 발표하실 때도 그랬었고, 축사하신 분들, 다른 분들 다 그랬듯이 어떤 이 기본적인 공감대, 다시 말하자면은 문제 있는 어떤 서부의 판결이나 혹은 민변의 이제 변호 활동에 대한 이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공감대를 우리끼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이것을 이제 확산시켜서 전체 국민들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드백 싸움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이 민변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주장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은 그 주장이 항상 타당해서가 아니라, 사실 이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데, 변호사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서 이 문제는 이렇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른바 민변이라는 이름으로써 얘기를 하면 잘 모르는 국민들은 나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이 저렇게 얘기하면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그랬었을 때 여기에 대해 가지고 무조건 아니다라고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왜 아닌지를 논리적으로 정확하고 정교하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서는 그냥 무조건 저쪽은 나쁜 사람이고 틀렸다라고 이제 세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중립적인 사람이 보더라도 논리적으로 이제 이러이러해가지고 이건 정말 잘못된 게 맞구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쌓여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번 민변의 인신 구제 청구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도 결국 이 케이스에서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잘못됐다, 하나하나 이제 짚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케이스 이런 것이 축적되다 보면 국민들도 전체적으로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결국 민변의 주장들 하나하나를 갖다가 감정적으로보다는 논리적으로 따져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조금 재미없고 지루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꼭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민변은 민변대로 그분들이 이제 워낙에 여러분들이다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믿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정치적인 혹은 이념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할 만한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예컨대 지금 이번 그 탈북자들에 대해 가지고서 25호 청구를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은 분명합니다. 결국은 탈북자들도 인권의 주체고 이들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으면 그건 적용되게 되지 않느냐, 그 말 자체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국민들은 그러면 진짜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게 잘못된 것인지, 그걸 따지기 위해 가지고서는 두 가지 측면을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이제 인신구제 청구, 인신보호법상의 구제 청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떤 거냐, 왜 만들어졌고 어떤 요건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거대로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냐, 법적으로 따져야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 탈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법적 지위, 신분, 내지는 그들의 인권에 있어서 특수한 부분들, 이것들이 제대로 고려되고 있느냐, 이거 무시하고 산 거 아니냐, 이걸 이제 따져야 되는데, 저는 이번 민변에 있어서의 어떤 29제 청구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명목상으로는 탈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인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권을 더 위협하는 그런 결과가 가져온 거 아니냐, 이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그런 막연한 주장에 앞서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인신보호법의 입법 취지는, 이거 이제 2007년 제정돼가지고 2008년부터 시행된 건데, 이 나경원 의원에 의해서 대표 발의되었던 이 법률안의 제한 이유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제 쭉 찾아보면은 아까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어떤 정신병자로 몰려가지고서 이제 시설에 강제적으로 수용이 된다든지 혹은 불황이나 율락녀로 몰려가지고서 사실은 아닌데 그렇게 돼가지고서 또 부당하게 보호시설에 수용된다든지 뭐 심한 경우서 이제 개인에게 해가지고서 무인도에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세우제비배 어선에 이제 뭐 그냥 강제적으로 이제 끌려간다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를 갖다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이 추가점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신보호법상의 요건, 지금 이제 이 자료집 보시면요, 이제 33쪽 이하에서 거기서 구체적인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신보호법 3조가 그 구제 청구의 요건을 갖다 이제 정하고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은 생략하고요. 이걸 갖다 이제 34쪽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그걸 다시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런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위법한 수용 상태에 있어야 된다. 처음부터 교육하거나 혹은 적법한 수용기관이 경고했거나 수용 사유가 소멸된 이후에 있어서도 계속 수용된다. 두 번째로 구제청구의 주체와 관련해가지고서 아무나 지금 저거 내가 보니까 이거 좀 문제 있는데 해가지고 아무나 청구를 하게 되면 이른바 민중소송이 돼버리고 그랬었을 때 이제 이 소송이 오남용을 해서 오히려 제도 자체가 엉망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사람만으로 주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충성 요건.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없거나 상당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지만 구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들이 제대로 갖춰졌느냐에 대한 문제는 이제 잠시 후에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탈북자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먼저 생각을 해보면 헌법 제3조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결국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불법 집단이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헌법 제4조에 있어서는 평화 통일의 원칙을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남북 기본 합의서 같은 것이 채택이 됐고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서로 모순적이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동안은 논란이 많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많은 논의 끝에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제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그렇고 정리된 게 뭐냐면 이거는 충돌하는 그래가지고 어느 한쪽이 사문화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의미를 갖는다. 즉 우리가 이제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북한이 남한을 남침한 적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불법 집단이라고 하는 건 이건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통일을 해야 되는 어떤 평화적 통일의 파트너라고 하는 점도 인정한다. 결국 이 두 가지 서로 긴장 관계에 있는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법원의 판례에 있어서도 일단 3조에 따르면은 결국 북한도 우리 영토고 그 얘기는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탈북자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다. 어떤 동남아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귀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원칙부터 우리 국민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러한 탈북자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건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탈북자 인권 문제를 우리가 세 단계 정도로 나눠보십시다. 첫 번째로는 탈북해가지고 예컨대 뭐 휴전선을 뚫고 남한으로 건너오는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는 극소수고 그런 경우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일단 대부분의 경우는 중국을 거쳐서 탈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일단 북한 내에는 우리 영토이기는 하지만 국가 권력이 미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결국은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이 경우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과 중국의 어떤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은 뭐 애초에는 아예 이제 우리의 입장을 갖다 인정하지 않고 니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하고 이제 외교적인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었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 내 탈북자들을 거의 손을 못 대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씩 변화가 되면서 사정이 나아지고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전적으로 우리 편을 들고 있는 것은 아닌 이런 상태고 중국 내 탈북자들의 인권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탈북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국내에 입국했었을 때 바로 우리 국민이니까 이제 니들은 우리 국민들하고 똑같이 지내라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는 진짜로 탈북자인지 아니면은 탈북을 가장한 간첩인지 내지는 탈북의 동기가 뭐고 혹시 탈북자는 맞는데 거기서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혹시 아닌지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지금 북한 사회에서 수십 년 살다가 내려온 사람이 남한 사회에 바로 적응한다는 건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결국 우리 남한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좀 일정 기간 확인하고 검사하고 이럴 필요가 있고 또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정책 지원 시설 같은 데에서 일정 기간 있으면서 조사할 건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칠 건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우리 사회에 이제 자 당신들은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롭게 활동하시오 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시설을 나와서 활동 요 세 단계거든요. 근데 그 각각의 단계에 있어서의 인권 문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시설에 있고 그 시설에 있는 것이 말하자면은 위법한 시설 수용이 아니냐 민변이 제기한 문제가 그거거든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일단 이 탈북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현재까지 탈북자와 관련해 가지고 법적인 보장이라고 하는 헌법상으로 이제 우리 국민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탈북자와 관련해서 북한 이탈 주민은 보호민 정착 지원을 가는 법률이 하나 있을 뿐이지 여러 가지 다양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충분한 법적 보장이 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민변이 제기했었던 문제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제기할 문제는 민변이 결국 구제 청구를 한 것이 정당성을 가지려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수용돼 있다. 이랬었을 때만 이제 정당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이제 쪼개서 보면은 처음에는 자발적인 의사로 들어왔는데 이제 나는 나가고 싶다 하는데 못 나가게 한다. 이거는 노래입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일단 우리 국내에 들어온 이상은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이 사람들을 조사하고 간첩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럴 절차는 필요하거든요. 처음부터 납치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문제가 또 달라지겠죠. 결국 민변이 주장이 정당성이 아니라 납치 가능성 요거 하나만 남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정보기관이 중국에서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이제 10여 명의 다수의 식당 종업원들을 갖다 납치해서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지 그거 과연 중국에서 그냥 가만 보고 있을 건지 또 그럴 필요성이 도대체 왜 그렇게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는지 정보기관이 만약에 그랬었을 때 그 정권이 바뀐다든지 하면 또 어차피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는 접어두고라도 실제로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있어서 민변이 주장하고 어쩌고 하면서 이 탈북자들의 신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적 사항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되는데 민변의 어떤 이들의 인권 보호를 주장하면서 하는 행동은 오히려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 점을 이제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의 가족들에게 연락해가지고 위임장을 받았다? 지금 북한 정부가 북한 정권이 탈북자들이 납치됐다고 주장하고 가족들을 앞세워서 송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상태에 있어가지고서 이 위임장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 당국의 의사와 무관하다?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자 이런 상태에 있어서 탈북자들이 자발적인 탈북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 가족들은 그로 인해가지고 이제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되겠죠. 그럼 또 가족들을 걱정해가지고 아 그래 나 자발적 탈북이다 안 그러면 우리 가족들 다 죽으니까 인정한다라고 그때 또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납치한 거니까 자발적 탈북 아니니까 북한으로 송환돼야 됩니다. 송환되면 이 사람들인 거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런 상태에서
일단 일이 여기까지 진행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 탈북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뭡니까? 말 안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인정을 해도 문제고 저쪽으로 인정을 해도 문제입니다. 결국 미국이 이제 핵무기 같은 거 뭐 배치했느냐 안 했을 때 NCND라고 해가지고 결국 인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비슷하게 입 다물고 있는 게 최선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법정에 나와서 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주장입니까? 이건 진짜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권을 위협하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중보호법의 적용과 관련해가지고 이건 이제 절차적인 것인데 실제 그 요건들이 결국 위법한 상태를 전제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위법한 상태라고 볼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그 위임장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변협 쪽에 있어서 인권보호관인 박영식 변호사가 이제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서 이러저러한 거 아니다라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 못 믿겠다. 우리가 직접 만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도 정상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보촉성 요건과 관련해가지고서 이런 것들도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들도 이제 이미 또 변호사들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제 민변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것은 마치 뭐 이 사람들이 다 모든 죄를 지고 있고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국민들도 조금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변 이전에 우리 국민 전체가 탈북자 인권 문제에 대해 가지고선 관심이 별로 부족해요. 사실 탈북자에 대해서, 탈북자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탈북자는 우리 국민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입니다. 뭐 고향 떠나 근거 없는 곳에서 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도 그렇고 경제적 여건, 교육적 배경 어느 하나 열악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그때 뭐 하다못해 이제 동성애자나 장애인단체나 뭐 이런 쪽에 있어서 다들 우리는 사회적 약자고 여러 가지 배려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잘 못합니다. 실언이 노출이 되면 그게 또 이제 위험할까봐. 그런데 이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보호, 관심, 배려 이런 것들은 너무 적은 게 아니냐. 민변 이전에 탈북자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부터. 그냥 외국인 보듯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 국민 중에 한 사람 다를 바 없다라고 할 것도 아니고 조금 더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빠르게 그리고 이제 올바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남한 사회에 조금 더 쉽게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느냐, 적응할 수 있느냐는 사실 통일 이후에 북한 주민들이 어떤 새로운 통일 국가에 어떤 방식으로 적응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달리 얘기를 하자면 이런 사람들, 탈북자 같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나중에 통일된 이후에 북한에 가가지고 잘 전파한다면 동서독 같은 경우에서도 통일 이후에 사회적 통합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더 줄여나가는 데 있어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가지고서 이 탈북자들의 정착 문제에 대해 가지고서는 조금 더 관심과 적극성을 보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일일이 설명드릴 시간도 부족하지만 또 이제 정준영 교수께서도 이제 좋은 발표로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것으로 믿고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